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의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컨디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만약 컨디션이 지금 나빠졌다. 그러면 일단은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또 운동법을 총동원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끌어올리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출발점부터 한 5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는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사회활동이나 뭐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5시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일단은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동영상도 열심히 보시고,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죠? 저도 제 몸을 들여다볼 때, 제가 아는 만큼 건강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모를 때는 무방비 상태로 당했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그냥 망가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던 그런 상황까지 갔었고 수술 받고 했는데, 몰랐을 때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또 좋아지고 저렇게 해보니까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지고 이게 자꾸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알아가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하는 운동들을 조금 운동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쭉 나열할 텐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좀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하루의 컨디션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제가 컨디션을, 어, 제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컨디션이 조금 내리막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고, 거의 좋을 때가 있고, 약간 어중간할 때가 있고, 이런 하루 24시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이 제일 나쁠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녁 시간. 저녁 먹고 TV를 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낮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있으면 컨디션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좀 처진다, 피곤하다, 그냥 좀 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24시간 중에 가장 떨어지는 구간이 그 구간이 아닌가. 그리고 또 밤에 자다가 새벽녘에 이제 잠 깰 쯤에 뭐 기분 좋게 깰 때도 있지만은 좀 찌뿌둥하게 깰 때도 많아요. 많고. 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침에 이제 아침 운동하면서 이렇게 맞추면서 하다 보면 뭐 눈 뜨고 한 30분쯤 지나면 이제 컨디션이 쭉쭉 올라옵니다. 그 저 같은 경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컨디션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저녁 먹기 직전에 최고 상태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피크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좋은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했던 그 5시간 개념보다는 아마 더 훨씬 상위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이렇게 컨디션이 아주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잘 없어요. 예전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다리가 앞발 뒷발이 바뀌었는데 몰랐던가, 옆구리가 바뀌었는데 몰랐을 때, 이럴 때 배 아픈 경우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전반적으로는 컨디션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5시간 정도는 저는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 어떤 목표를 두고 움직이시는 게,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유지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하루 정도 뭐 유원지에 놀러 다녀올 수도 있고, 뭐 차를 타고 어디 야외에 또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어디 하루 정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뭐 이틀 연속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특정한 날 하루 정도를 내가 내 몸을 하여튼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 하루가 유지됐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운동을 하면 컨디션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하루 정도는 충분히 저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고. 자, 일단은,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동법은 몇 가지 있죠.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앉아있을 때. 두 번째. 그럼 서 있을 때 혹은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운동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운동법들이 있고. 또, 누워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누워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아침에, 밤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는, 누워서 하는 운동도 있고. 그죠? 누워서 하는 운동도 있어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운동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운동 중에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운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나열하면 진짜 한 100개도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운동법은 아마 한 20가지, 많아도 30가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0가지 안팎에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걸 이래 나열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 하는 운동들이 도대체 뭐 팔동작 이거 하나, 팔동작 이렇게 하는 거 한 가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고 뭐 머리 흔드는 거 이것도 한 가지가 되고. 이렇게 따지면 한 20가지, 30가지는 우습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운동도 있고, 집에서 하는 운동이 있고,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 있고, 또 뒤로 뛰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진짜 한 20에서 한 3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앉아서 하는 기본적인 동작을 이렇게, 이 공원 같은 데 가면 벤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의자를 제가 놔놓고 이렇게 있는데, 의자를 이렇게 이 왼쪽 이 손이 왼손입니다. 왼손, 이 손이 오른손입니다. 셀카 모드니까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쪽 뒤쪽 약간 왼쪽 뒤쪽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했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원리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딱 대칭이 되나요? 근데 이렇게 기울어 버리자.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상승하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비스듬하게 올라오는 현상이 되잖아요. 만약 손을 떼버리면 이쪽에 근육이 다 경직이 되면서 경직이 된다고요. 힘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피가 많이 몰려 올라오는 형태가 돼요. 이쪽은 힘이 전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쪽 근육의 힘으로 이 몸을 지금 안 넘어가도록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오른쪽 다리에 있는 피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발, 다리에 있는 피, 허벅지에 있는 피가 이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 배가 쳐져 있고 오른쪽 머리로도 피가 잘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상황에서 왼팔에다가 힘을 주면 올라오던 피가 왼쪽 가슴 쪽으로 꺾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망가진 걸 회복하는 어떤 회복 원리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올라오면서 일부는 왼쪽으로 가고 일부는 그냥 머리 흔들어 주거나 어깨에 올려주면서 계속 올라가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회복 원리, 치료 원리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어깨까지 이렇게 올려주면 좋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한 5초든 10초든 길게는 뭐 20초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맨손일 때는 하여튼 6, 7번 이렇게 흔들어 준다 그랬죠. 5, 6번 뭐 이렇게 흔들어 주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냥 여기서 조금 응용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게 오른팔을 이렇게 흔들어 줘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오른쪽 어깨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 이렇게 접지는 말고 이렇게 굽혀도 괜찮은데 접으란 말과 굽히란 말은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쭉 펴란 말이 아니고 적당히 굽혀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르락 내리락.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막 접어버리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헷갈려서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깨 쪽으로 힘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이두박근 쪽으로 힘이 와버리기 때문에 어깨하고는 좀 무관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굽혀도 되고 펼쳐도 됩니다. 근데 그냥 딱 펼치면 어깨에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굽힌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좋고, 또 어떤 때는 오른팔을 이렇게 돌려도 앞에서 위로, 뒤로, 밑에서 앞, 위,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 바람 불면서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원투를 할 때도 어퍼컷, 스트레이트, 뭐 이거 잽으로 봐도 되고, 그죠? 훅, 어퍼컷, 어퍼컷은 밑에서 어퍼 한다. 그러니까 위로 쏜다는 거죠. 이 훅은 갈고리처럼 이렇게 걸어준다. 이렇게 되고, 그죠? 스트레이트, 쭉쭉 뻗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물론 뭐 전화기가 있으면 이제 횟수는 달라지죠. 오른손에 전화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오른쪽 어깨 쪽에 힘이 쏠리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여튼 전화기를 잡으면 항상 이 전화기보다 더 강한 힘이 왼손 쪽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작동이 돼야 된다. 하여튼 이렇게 되면, 근데 전화기를 잡고 있으면 이게 한 3번이나 4번 정도밖에 흔들 수 없다. 왜? 너무 흔들면 오른쪽으로 피가 너무 많이 와버리니까. 전화기가 없으면 5번, 6번, 7번 정도 해도 되고, 그죠? 오늘 기억하시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벤치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어차피 오른팔은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투를 하는 중에서 사실 오른팔은 어퍼컷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왠가 하면 어퍼컷이 오른쪽 어깨에 힘이 오면서 오른쪽 어깨가 강해지면서 오른쪽 폐도 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왼팔은 이래 어퍼컷을 하는 게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칭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구분 없이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오른팔은 어퍼컷, 왼팔은 이렇게 옆으로. 옆도 아니고 조금 밑으로.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왔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오른쪽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한 5초나 10초 이렇게 있다가 오른팔 한번, 왼팔은 이렇게. 오른팔 한번, 왼팔은 이렇게. 오른팔 한번.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적극성을 띠고 좀 응용 동작을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배우셔도 되고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약간 뒤로 이렇게 뺐다가 옆으로 축 쳐주는. 그러니까 오른팔은 한 단계로 이렇게 축 올라갑니다. 왼팔은 약간 단계가 2개예요. 뒤로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옆구리를 이렇게 툭 건드려주면서 이렇게 툭 나갑니다.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이렇게.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이렇게. 오른팔은 위로, 왼팔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왼쪽에 피가 더 많이 흘러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이것도 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왼쪽을 위로 안 들어줘도 뭐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자면 왼팔은 밑에서 주로 놀고 오른팔은 자꾸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그래,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또 앉아있을 때 그냥 벤치에 앉아있다, 의자에 앉아있다, 그냥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뒷발이기 때문에 앞쪽, 허벅지 앞쪽, 그 무릎 앞쪽이 다 약하다 그랬죠. 그리고 손등이 또 엄지손가락하고 이런 손등이 약하기 때문에 손등 쪽으로 이렇게 때려주기도 하고, 또 쇼츠 동영상 제가 손가락 운동, 손가락이 아플 때 통증 이거 해결할 때 호랑이 발톱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 제가 심심하면 이제 동작들을 바꾼다 그랬죠.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또 왼쪽 다리는 이렇게 뻗어갖고 약간 뒤꿈치를 뒤로 당기면서 뒤쪽 허벅지를 이렇게 종아리부터 이렇게 툭 쳐주기도 하고, 그죠? 그것도 심심하면 이 안장다리 때문에 이 안쪽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왼쪽 옆구리에 지금 19g 차고 있습니다. 19g. 지난 동영상 찍을 때만 해도 24g 찼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빠지겠죠. 지금 19g, 그러니까 5g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고, 이제 손가락부터 해서 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왜? 이 손가락도 우리가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 7등인지 8등인지 10등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명확하게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2, 3, 4등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외에 5등, 6등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요소들 중에 5등, 6등, 7등, 8등은 뭐가 우선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5등이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많고, 그 6등부터는 좀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계속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엄지손가락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약한 쪽 허벅지, 저는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하니까 이렇게 대주고, 만약 뭐 저희 아내는 왼쪽 앞쪽 허벅지가 약하니까 왼쪽에 이렇게 대줘도 되겠죠. 이렇게 대줘도 되고, 아니면 바닥에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돌려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앉았을 때 우리가 서서도 하지만 다리 들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리 들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도 되고요. 다리 들기를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내가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가 예전 동작에서 다리 조여서 오른쪽 다리 2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는 2번 눌렀다 들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네. 근데 이제 왼쪽 다리가 피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왼쪽 다리를 눌렀다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지금은 왼쪽 다리에 피가 충분해, 오히려 왼쪽 다리가 더 많은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냥 양쪽 다리 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윗배 문제 때문에. 이게 대부분 대사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윗배보다 아랫배가 센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이게 위에 있던 가스가 위로 막 트리면서 가스는 빼버리지, 또 아랫배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안 돼서 가스는 빠졌는데 윗배에 가스가 이제 부족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면 지가 알아서 가스가 아랫배로 끌려가 버려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쭉 연결되면 트림하고도 계속 다리 조작해 가면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실수로 이걸 못 맞춰주면 윗배가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한 번 이렇게 들었다 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2번씩 이렇게 들었다 내려도 되고, 때로는 오른발은 그냥 들었다 내리고 왼발은 눌렀다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서서 이렇게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 뭐 나는 왼쪽 다리 뒤쪽이 왼발이 앞발이라서 뒤쪽이 유난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뒤쪽을 좀 많이 쳐주세요. 또 앞쪽이 또 너무 유난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쪽도 또 좀 쳐주시고, 쳐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쳐주기도 하고, 예? 앞쪽도 이 발목까지 내려가세요. 발목까지. 심지어 저기 엄지발가락까지 쳐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반증이 너무 심할 때는 심지어 누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에 뭐 한 50번, 100번이라도 이렇게 좀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극을 줘야 돼요.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일어서서 할 때 있잖아요. 일어서서 하는 운동은 기본적인 운동이 뭐겠습니까? 기본 자세는 뭐 왼손에 주머니를 이렇게 꽂는다. 에? 꽂고 오른쪽 어깨를 들어준다. 자, 오른쪽 어깨 드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른쪽 어깨 드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면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 내려놓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치고, 오른쪽 어깨 들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 되게 유리한 겁니다. 그냥 힘들어요. 쉽지 않은데, 근데 들고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는, 결국 이게 오른쪽 어깨가 쳐져 있을 때는, 결국 문제가 생겨요. 오른쪽 폐가 결국 쳐져 버려요. 오른쪽 폐가 쳐질 때는, 저도 모른다 그랬죠. 천천히 쳐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뭔가 몸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서 있을 때는 뭐 또 여러 가지 동작들 들어가죠. 그죠? 그냥 걷는 거 없습니다. 걷는 거 기본은요, 뒤뚱뒤뚱이에요. 체중 이동. 왜인가 하면 우리는 뒤뚱뒤뚱 이렇게 안 걸으면요, 한번 걸어보세요. 종종 걸음을 걸어버리면 있잖아요. 왼쪽 다리 쪽에 체중이 안 실려요. 그냥 걸어버리면. 그냥 오른쪽 다리 쪽으로 체중이 다 실려버려요. 그냥 다는 아니고, 하여튼, 내가 보니까 한 최소한 6대4, 7대3으로 그냥 오른쪽 발에만 힘이 막 전달이 막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른발에 힘주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오른발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려면 확실히 체중 이동, 왼쪽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체중이 왼쪽 발바닥 쪽으로 다 와야 돼요. 좀 천천히 걷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천히 걷더라도 체중 이동을 해야 왼쪽 다리, 왼쪽 발바닥에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중 이동이 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종종종종종종 이렇게 걸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발에 힘을 점점 더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들면요, 이게 왼쪽 발에 힘이 더 실리게 돼 있어요. 오른쪽 어깨를 들면. 무슨 말이냐. 오른쪽에 우리 몸이, 여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비대칭은 몸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몸의 균형감이 살아나면서 몸이 순방향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들어줘야 왼쪽 다리에도 힘이 오고, 오른쪽 어깨를 들어줘야 기립근도 약간 왼쪽으로 돌아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들면 기본적으로 또 다리도 오른쪽이 더 잘 들리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힘들지만은 들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들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목이 뻐근하든가 이런 게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또 머리도 좀 자꾸 흔들어 주고 이런 게 해줘야 됩니다. 자, 계속 오른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다고 또 왼손을 또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가끔씩은 일부러 왼손에 이렇게 잡습니다. 왼손에 잡으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기본 동작이 팔꿈치를 여기에 대야 됩니다. 팔꿈치를. 왼손. 팔꿈치를 갈비뼈 쪽에다가 이렇게 약간, 이게 아니고 쫙 펴는 게 아니고 약간 굽히세요. 약간 굽혀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고, 이렇게 쿵쿵 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책을 천천히, 그죠? 이보세요. 천천히 합니다. 뒤로 걷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예. 천천히 체중 이동을 합니다. 체중 이동을. 자, 이거 걷는 거요. 이거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뭐 몇 시간이나 걸어 다니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걸어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시간을 걸어줘도 좋고, 근데 하루에 30분 이상은 좀 걷는 게 좋습니다. 응? 너무 많이 걷는 건 아니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걸어주는 게 좋은데, 그냥 걷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3,000보 걷고, 5,000보 걷고, 10,000보 걷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건강 회복하는 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문제예요. 피가 강제로 돌아가서 사람이 좀 건강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건강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비대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비대칭을 더 망가뜨리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가 막 돌아가서 좋다고 느낄 수도 있고, 짧게는 또 몇 개월 동안은 또 좋다고 계속 느낄 수가 있어요. 길게는 또 몇 년 동안을. 근데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다 죽거든요. 70, 80, 90 되면 이제 못 걸어 다닐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도 못 걸어요. 평상시에 막 등산을 막 하던 사람이 이제 무릎 연골이 다 따라서 못 걸어요. 그거 좋은 겁니까? 근데 하여튼, 걸으라고 제가 강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0분, 1시간을, 한 30분을 걷든, 1시간을 걸으시든, 의미를 갖고 걸으시라는 겁니다. 앞발, 뒷발. 무슨 말인지 알죠? 안짱다리.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막 팍팍 치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옛날 겨드랑이 친다. 뭐 갈비뼈 이렇게 퉁퉁 하면서 걸어 다니면, 오른쪽 어깨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니면 균형감이 있어요. 한번 느껴보세요. 아, 이러다니까 확실히 균형감이 있네. 몸이 똑바로 서는 것 같네. 그리고 컨디션도 좀 덜 떨어지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 앞으로 걸을 때와 뒤로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원에 있을 때도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동작을 하게 되고, 의자에. 이제 많이 걷지는 않습니다. 그냥 벤치 주변을 이렇게 걷는데, 아주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해요. 뭐 뒤로 뛸 때는 막 팔을 뒤로 돌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앞으로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오른쪽 끝이 오른손에 전화기 잡고, 또 어떤 때는 왼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걷기도 합니다. 앞으로 갈 때는 제가 앞발 뒷발 문제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신경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원에서 있는 시간에 한 30분 정도는, 30분까지 아닌지 모릅니다. 한 20분이나 30분 정도는 앞발은 뒤로 좀 당기고, 저는 왼발이 앞발이기 때문에 그냥 왼발을 뒤로 당기고 왼발에 힘을 주면 그대로 적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왼발이 앞발인 사람이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왼발을 뒤로 당기면서 그냥 힘만 주면 돼요. 오른발은 그냥 편하게 걷든지 약간 앞꿈치에 약간만 힘을 준다든가, 또 이게 너무 바뀌면 또 오른발도 약간 이제 발이 앞뒷발이 바뀌면 오른발을 또 뒤로 당겨야 되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발이 확실히 앞발일 때는 오른발은 그냥 또 편하게 걷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른발 앞꿈치에다가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을 때 의미 부여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걷고 툭툭. 이게요, 보세요. 이게 쉬운 동작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익숙해져서 하고 있는데, 이 배워서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저는 뒤로 당기면서도 가끔씩 이런 왼쪽 다리에 무릎을 이렇게 굽혀요. 그 왼쪽 다리에 피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 피가 쑥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릎을 굽히는 게 아니고, 피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왼쪽 다리 한번 당겼다가 툭 하고 오른발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왼쪽 다리 쭉 당겼다가 쿡 하고 오른발 이렇게 걸을 때가 있고, 그냥 이렇게 쭉 당기고 굽히지는 않고 이렇게 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 굽힐 때는 왼쪽 다리에 피가 그냥 오른쪽 다리하고 비슷하다고 느낄 때는 제가 안 굽혀요. 또 굳이 안 굽혀도 이렇게 왼쪽 발바닥에 체중이 머무르는 시간을 오른발보다 더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응용이에요. 그럴 때 똑같은 동작으로 걷는 게 아니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할 때는 왼쪽 발바닥에 머무는 시간을 더 길게 주는 거야.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응용이니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끔씩은 이게 앞발, 뒷발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또 안짱다리를 신경 쓰기 때문에 가끔씩은 발바닥 안쪽으로, 그죠? 예? 발바닥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예? 이쪽, 이 엄지발가락부터 뒤꿈치 안쪽까지 이렇게 힘을 주면서 신발을 신었으니까 또 무릎도 약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걷기도 합니다. 이렇게 걷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신경 씁니다. 왜냐면 저도 안짱다리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걷다가 혹은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 내가 안짱다리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앞꿈치, 뒤꿈치, 앞꿈치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안쪽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이렇게 쳐주는 것도 있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제가 허벅지 근육이 좀 부실하다, 엉덩이 근육이 좀 부실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양발을 안쪽으로 모으면서 그러니까 무릎도 안쪽에다가 힘을 주면서 이렇게 스쿼트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이걸 한 5번이나 7번을 하루에 한두 번은 꼭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스쿼트를 많이 하라고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무릎이나 허벅지의 근육이 계속 유지되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형태로 이렇게 좀 내려갔다 좀 자세를 좀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허리 똑바로 펴고 그대로 이제 근데 그냥 내려가죠. 그냥 내려가면 다리 바깥으로 자꾸 힘이 가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좀 당기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여주면서 발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가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갈 때는 뭐 이렇게 뒷발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발바닥 안쪽으로 걷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쪽으로 걷지 않아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안쪽으로 자꾸 걸어주고 안짱다리가 심하신 분들은 안쪽으로 걸어줄 필요가 있죠. 저보다 더 많이. 저는 안짱다리가 아주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뒤로 갈 때는 천천히 뒤로 갈 때도 그죠. 내가 앞발 뒷발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뒤로 갈 때도 만약 제가 앞발 뒷발을 생각을 한다라면 자, 이 다리가 왼발입니다. 왼발을 이렇게 하면서 팔을 이렇게 돌리는데 왼발을 뒤에 오른발을 앞으로 그러니까 또 왼발은 약간 뒤꿈치 오른발은 앞꿈치 이러면서 뒤로 축축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뭐 앞발 뒷발이 똑같다 그러면 그냥 뛰어도 되겠죠. 근데 제가 여전히 왼발이 앞발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뛸 때도 약간 왼발을 뒤로 해서 이렇게 팔을 뒤로 팔도 그냥 하지 말고 어깨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쭉쭉 이렇게 하면서 쭉쭉 한 이 정도 속도로 뒤로 뛰는 거예요. 한 5m나 7m 정도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 제가 하루에 한 5랩 정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걸 한 5번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걸 팔을 이렇게 뒤로 돌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 앞쪽, 가슴 앞쪽이 자꾸 위로 좀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 쪽이 좀 뭔가 탄탄해진다 그럴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등도 조금 더 균형감이 있어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매일 좀 5번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5번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5번도 하고 7번 정도도 하기도 합니다. 뭐 8번 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2-3번밖에 못 할 때도 있으니까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한 10번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0번 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에너지를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렇게 그거 할 때도 왼손에 전화기 돌고 왼팔에다가 이렇게 힘을 더 주고 자, 발 모양도 이렇게 하면서 왼발을 뒤로 하고 또 뭐 발이 똑같을 때는 똑같이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각각의 몸 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공원에 있을 때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심심하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많이 하지는 않는데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심심하면 여기 와서 이 스트레칭 바가 걸려 있는 철봉 밑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여기 왼쪽 등짝을 등에 기대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약간 힘들더라고요. 뭐 자세가 조금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팔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는 의자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왼쪽 손을 대고 지금 스트레칭 바를 잡고 이렇게 해주고 때로는 팔을 이렇게 크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컨디션이 좋거든요. 근데 이거 한참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달린다. 달리는 동작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달린다 그랬죠. 제가. 왼팔은 아래에서 뒤로, 오른팔은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왼팔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돼요. 왼팔은 밑에서 이렇게 놀아야 되고 오른팔은 앞에서. 만약에 뭐 버스를 잡으러 뛰어간다 혹은 잠깐 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뛰는 동작을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립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동작이 막 특별히 좋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몸의 문제점을 자꾸 개선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도의 동작, 힘의 동작을 내가 지금 사용할 것인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본인이 그 운동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또 운동의 종류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의 강도를 선택을 해서 그냥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동작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흔드는 것은 기본이고요. 바람 부는 것도 기본이고 오른쪽 어깨 들어주는 것도 기본이고. 그러니까 제가 심심하면 집에 있을 때나 뭐 밥 먹고 나서 밥 먹기 전에 잠깐 짬이 날 때 한 30초라도 짬이 나면 저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 몸이 나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만약 제가 누워있지 않은데 만약에 전화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여기 와서 앉아서 왼손으로 이거 잡고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툭툭 치면서 뭐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녁에 씻기 전에나 뭐 설거지 하고 나서 다리가 조금 설거지 좀 한 10분 20분 하고 나면 다리가 좀 아프거든요. 좀 불편하면 그건 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리 동작 이렇게 한 번씩 하기도 하고 다리 동작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요 동작이나 때로는 자 요거는 앉아있을 때 잡고 있는 스트레칭 바고 요거는 뛸 때 약간 뒤에서 이렇게 뛸 때도 저는 보통 한 20걸음을 기본으로 떼요. 그러니까 목표는 하루에 100걸음 이상은 뛰자. 20걸음 5번 뛰면 100걸음이잖아요. 그죠? 100걸음 뛰봐야 여러분 운동장에서 50m 뛰는 것밖에 안 돼요. 네? 학교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 가운데 50m 달리는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g 떼어야 100m 달리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 동작을 기본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또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앉아 있을 때는 또 저렇게 하고, 서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물론 뭐 철봉 이런 거 많이 하죠. 철봉도 하고, 캐틀벨 운동도 하고, 그죠? 캐틀벨 운동도 이렇게 하고, 뭐 어깨 들썩들썩 하고, 물병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저런 거 지금 뭐 이 동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앞발을 뒤로 당기는 것도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앞발을 뒤로 당기다 보면 무릎 쪽이 아플 때가 있어요. 무릎이 아프고 뭐 이래 앞쪽, 다리 앞쪽이 아플 때가 있어요. 무릎, 특히 무릎 쪽. 그때는요,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제가 이거 처음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알려드린 거야. 자, 앞꿈치로 이렇게 보세요. 뒤꿈치 들고 앞꿈치로 이렇게 좀 뛰다가 무릎을 들면서 이렇게, 자, 무릎을 들면서 툭 차요. 다시 앞꿈치로 뛰다가 무릎을 들면, 그냥 차지 말고, 그냥 차면 효과가 좀 약해요. 뛰다가 무릎을 들면서 툭 차요. 무릎을 들면서 툭. 이러면 다리 들기 효과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뒤로 당기 축지법처럼 이렇게 쓰다 보면 무릎이 아플 수가 있어요. 무릎이 아프다 싶으면 항상 이렇게 앞꿈치로 이렇게 뛰다가, 예? 자, 뛸 때도 이렇게 뛰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뛰면 안 돼요. 이렇게 뛰어야 돼요. 이렇게. 예? 팔. 앞꿈치로 뛰다가 축. 또 앞꿈치로 뛰다가 축.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릎이, 괜찮아요. 너무 뒤쪽으로 당기는 것만 신경 써도 결국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게 되면,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결국은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오른쪽 비대칭이란 말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왼쪽으로 막 당겨서 이제 제자리 갖다 놨는데, 왼쪽으로 당기다 보면 또 너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또 생겨요. 또 너무 왼쪽으로 갔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제자리에, 원래 자리에, 정상의 위치에, 그죠? 저기 오른쪽도 아니고 살짝 왼쪽도 아니고 딱 가운데 여기다가 갖다 놓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알아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생활 가운데 계속 적용하면서, 오른쪽 어깨 드세요. 오른쪽 어깨 드세요. 그리고 심심하면 이렇게 왼쪽 팔꿈치를 이런 거 툭툭 치세요. 이거 치는 것보다 스트레칭 바 잡고 있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벤치 뒤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 누르고 있는 동안 왼쪽 팔로 피가 계속 가요. 좋은 겁니다.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들입니다. 뒤로 뛰는 거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 후 비대칭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 비대칭. 전진보행, 앞으로만 걸어서 나타나는 전후 비대칭. 또 너무 많이 걸어서 팔 안 흔들고 아무 생각 없이 걸어서 나타나는 상하 비대칭. 이 비대칭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신경 쓰면서 삶 속에서, 자, 컨디션이 좋습니까?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은 5시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키세요. 컨디션이 나쁩니까? 그러면 다시 컨디션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테스트를 통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작동을 시키세요. 그래, 컨디션이 돌아오게 만들어서 5시간이 되든 안 되든, 3시간이든 2시간이든 좀 길게 나갈 수 있는, 길게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기고요. 의미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너무 괴로우면 힘들잖아. 그죠? 하여튼 동작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굉장히 협소하게밖에 못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리 동작 그냥 의미 없이 걸어 다니는 거 하지 마세요. 집에서 걸어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요, 집에 있으면 좀 집중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운동할 때는 걷기 동작이 좀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저도 집에서 해봤거든요. 걷기 동작은 좀 바깥에서 하는 게 좀 좋고, 뭐 다른 거 뭐 스트레칭 바 잡고 이런 거는 집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뭐 바깥에 도로에 나가든가 공원에 가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발 뒤로 당겨 집에서 발 뒤로 잘 못 당기거든요. 슬리퍼 신고 뭐 맨발로 잘 안 돼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뭐 보도블럭 같은 데나 아스팔트 있는데 이렇게 당기면 잘 당겨요. 힘이 쫙쫙 넣게 돼요. 차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걷는 연습을 좀 걷는 연습을 통해서 걷기 감각을 좀 익혀야 돼. 걷기 감각을. 그래야 자기 몸이 내가 왼발이 앞발인지 오른발이 앞발인지 혹은 옆구리가 어느 쪽이 센지 이런 것도 느끼고 길이건이 그럴 때 이게 온몸을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총 지식, 길이건, 앞발, 뒷발, 오른쪽, 옆구리, 왼쪽. 그냥 그 뭐 옛날 뭐 600만 불이었잖아요. 요즘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소모즈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몸을 쫙 스캔해가면서 막 데이터 삐리삐리삐리삐리 하고 나오고 그거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숫자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그냥 감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오른쪽 팔꿈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원인은 뭘까? 이렇게 또 찾아보면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